자, 숙제는 숙제고 이제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바로 기후에 대한 겁니다. 기후에 대한 건데요. 과학 시간이 아니라 사회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기상 현상, 기후의 원인과 이런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사회 시간이기 때문에 기후가 달라질 때마다 사람들의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까, 요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비슷한 일을 가지고 비슷한데 뭔가 다른 두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날씨와 기후죠. 날씨라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하죠? 날씨 그러면은 비가 온다 안 온다, 많이 온다 조금 온다, 바람이 세게 분다 약하게 분다, 혹은 온도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갖고 날씨를 얘기를 하죠.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러면서. 그런데 기후라 그러면은 우리 뭘 얘기하죠? 별 다른 거 없어요? 날씨랑 똑같아요. 어차피 온도와 강수량과 바람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날씨나 기후나 모두 여러 가지 이런 온도, 강수량, 바람 같은 이런 기상 요소들이죠. 이 기상 요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날씨는 현재를 시점으로 특정한 길지 않은 기간 사이를 날씨라고 얘기하고, 기후는 그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 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을 때 그거를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다시피 그래서 날씨는 많이 잡아도 1주, 2주 현재 기점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1주나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의 변화를 날씨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기후는 지난 꽤 긴 시간, 보통 한 10년, 20년, 경우에 따라 100년, 200년 쌓여 있기도 해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날씨들의 정보를 평균을 내서 표시를 하면 그거를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기후는 이렇게 기후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기후 그래프를 잘 알아두면은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가령 휴가를 가려고 해도 여행 가려고 하는 나라, 코로나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여행 갈 수 있을 거예요. 여행 가려는 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볼 때도 기후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기간에 여행 가는 게 제일 좋을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7, 8월은 덥고 비가 많이 올 거고 10월, 11월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서늘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은 서로 나름의 기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후 그래프를 펼쳐보고 적당한 시즌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이제 우선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어. 이 가로줄에는 월이 들어갑니다. 가로줄에는 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몇 개 칸이 있을까요? 12개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 세로줄은 한쪽은 기온, 한쪽은 강수량을 표시합니다. 이 기온은 하루의 기온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차갑고 이렇게 낮에는 따뜻하거나 덥기 때문에 이걸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날 가장 서늘한 기온과 가장 더운 기온의 평균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그래프인데 서울 보면 7, 8월에 30도 넘어갈 때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침 기온도 있고 서늘한 때와 더울 때를 평균 낸 거라서 대략 한 26, 7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26, 7도면 굉장히 더운 날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온은 평균 기온을 이렇게 매달 평균 기온을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하고, 강수량 한 달 동안에 내린 비의 총 합계를 평균 낸 거예요. 이 강수량은 이렇게 주로 파란색의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금방 여기가 어떤 기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딱 보면 기온 꺾은 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기후는 무엇의 변화가 있는 기후죠? 그렇죠? 계절의 변화가
있는 기후예요. 이게 크게 움직이면 계절의 차이가 크고 조금 움직이면 계절의 차이가 적겠죠. 그 다음에 이 막대기의 키가 서로 굉장히 키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는 비가 오는 달하고 비가 오지 않는 달의 차이가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지역, 이 서울은 그 7, 8, 9월이 정말 덥구나. 이때가 덥고 더운 데다가 비도 이때 다 오는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한국의 여름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덥고요. 비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서울은 여름에 여행하기 좋은 시즌인가요? 그리 좋지 않은 시즌인가요? 뭐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여행 온다 그럴 때 외국 친구가 나 8월에 서울에 여행 올 거야, 이렇게 여행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얼른 와, 굉장히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기가 살짝 꺼려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 언제가 여행 오기 딱 좋죠? 날씨가 비가 적게 오는 계절, 그리고 온도가 0도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계절. 그래서 언제 여행 올까? 그러면 저는 10월이나 5월을 추천을 할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게 이제 기후와 날씨의 차이, 그리고 기후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를 쭉 봤더니요, 대체로 비슷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기후가 비슷해요. 그리고 지구 주로 위아래 높낮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계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세계 여러 나라 기후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온과 강수량이죠. 그래서 일단 강수량이 적은 기후는 다 건조기후고요. 그 다음에 열대, 냉대, 한대, 온대 요거는 평균 기온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더운 기후, 따뜻한 기후, 서늘한 기후, 추운 기후. 이 지도에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온대기후 지역이죠.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뭐라 그랬죠? 아마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지구의 한가운데 제일 위도가 지름이 큰 곳, 적도죠. 그래서 태양하고 제일 가깝게 마주대는, 가깝게 붙는 지역, 이거 적도예요. 그래서 태양하고 가깝게 불룩 튀어나온, 지구가 불룩 튀어나왔기 때문에 태양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햇빛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훨씬 덥겠죠. 그래서 여기는 빨갛게 이렇게 칠해놨어요. 여기 적도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23도 정도, 아래로 23도 정도, 요 범위 안이 대체로 열대기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3도 위에서부터 여기 한 55도 범위 사이, 이 정도 범위를 중위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운데 정도, 북쪽과 남쪽에 이 가운데 정도에 있는 이 지역이 온대기후. 그보다 더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면은 서늘해지거나 추워집니다.